안녕하세요. 느낌 한 조각입니다. 노년에 돈을 잃는 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평생 모은 자산이 단 몇 년 만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일어설 기회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년에 반드시 피해야 할 돈을 잃는 10가지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작은 습관 하나가 노후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10가지만 피한다면 안전하고 단단한 노후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녀에게 무분별하게 돈을 주는 습관.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그보다 더 순수하고 깊은 감정이 있을까요? 평생을 자녀를 위해 살아온 우리, 그들의 어려움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사업에 실패했다고 하면, 우리 주머니를 털고 빚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보증을 섭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는 것은 때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80까지 살며 모은 이 소중한 돈이 자녀의 한 번의 실패로 모두 사라져버린다면, 자녀의 실패가 곧 나의 파산으로 이어지는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선을 그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도움을 받은 자녀가 스스로 해결할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점입니다. 부모가 항상 뒤에서 받쳐주니까 진정한 책임감을 기를 수 없게 됩니다. 도움을 주되 그 도움이 자립을 방해하지 않도록 지원하되 그 지원이 의존을 키우지 않도록, 그런 지혜로운 사랑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최선의 선물은 평생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갈 힘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노후 안정도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작은 돈을 가볍게 여기는 습관. 큰 돈 앞에서는 신중해지면서도 작은 돈은 무심코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마다 습관처럼 사는 편의점 커피 한 잔, 한 달에 10,000원씩 나가는 사용하지도 않는 구독 서비스들,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불필요한 보험료들, 택시비, 배달음식비, 작은 선물비들, 이것쯤이야 하며 가볍게 생각하지만 계산해보면 놀라게 됩니다. 하루에 3,000원이면 한 달에 90,000원, 1년이면 1,000,000원이 넘습니다. 이런 항목이 10개만 있어도 연간 1,000,000원이 사라집니다. 젊을 때는 벌어서 메울 수 있었지만 노년에는 그럴 수 없습니다. 노년의 시간은 작은 돈들이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한 푼, 두 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매달 빠져나가는 작은 금액들을 모아서 정기예금에 넣어둔다면 몇 년 후에는 큰 목돈이 됩니다. 물이 떨어져도 바위를 뚫듯이 작은 지출들도 계속되면 우리의 재산에 큰 구멍을 낼 수 있습니다. 가계부를 써보십시오. 어디로 돈이 새어나가는지 한눈에 보일 것입니다. 세 번째, 투자에 대한 맹신. 이것만은 무조건 옳습니다. 절대 손해볼 일이 없어요. 지금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런 달콤한 말들에 귀가 솔깃해지는 순간 우리의 자산은 위험에 빠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마지막 기회라는 말에 약해지기 쉽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한 번만 더 크게 벌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 말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특히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상품에는 반드시 그만큼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원금 보장에 월 10% 수익률, 그런 상품이 정말 있다면 은행에서 왜 23% 이자를 줄까요? 복잡한 금융상품의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위험 신호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는 절대 손대지 않는 것, 이것이 평생을 살아온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투자는 여유 자금으로만, 잃어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돈으로만
해야 합니다. 욕심이 생기는 순간 냉정함을 잃게 되고, 냉정함을 잃는 순간 소중한 것들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노년에는 수익률보다 안전성이 더 중요합니다. 네 번째, 체면 때문에 지출하는 습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각종 경조사에서 체면을 지키려는 마음으로 지갑을 여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남들이 뭐라고 할까, 체면이 있는데,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축하하고 위로하는 마음은 소중하지만 그 마음을 돈의 액수로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창회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옷을 입고 비싼 식당에서 술 한 잔 더 사고 선후배들에게 용돈이라며 돈을 건네는 일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체면을 위해 쓴 돈을 누가 책임져 줄까요?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쓰는 돈들은 결국 우리 자신만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나의 경제적 상황을 이해해 줄 것이고, 진정한 관계라면 돈의 많고 적음으로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품격은 많이 쓰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분수를 아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허영보다는 실속을, 겉모습보다는 내실을 챙기는 것이 진정한 노년의 지혜입니다. 다섯 번째, 건강을 소홀히 하는 습관. 건강을 잃으면 돈도 함께 빠져나갑니다. 병원비만큼 예측하기 어렵고 통제하기 힘든 지출이 또 있을까요? 젊을 때는 몸이 아파도 참고 넘어갔습니다. 이 정도야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쌓인 피로와 무리가 큰 병으로 돌아옵니다. 정기검진을 미루고 운동을 게을리하고 잘못된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고 사는 것, 이것들이 결국 큰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당뇨가 생기면 평생 관리비가 들고, 고혈압이 있으면 매달 약값이 나가고, 관절이 나빠지면 치료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더 심각한 병에 걸리면 수술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순식간에 수천만 원이 사라집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정기검진을 받고 꾸준히 운동하며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 이것들은 돈이 드는 일이 아니라 돈을 지켜주는 일입니다. 하루 30분 산책하기, 금연과 금주,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수면, 이런 것들이 가장 확실한 재테크입니다. 건강한 몸은 그 자체로 최고의 자산이고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젊을 때 건강을 돈으로 바꾸고 늙어서 돈으로 건강을 사려 하지만 때로는 돈으로도 건강을 살 수 없는 순간들이 옵니다. 여섯 번째, 지나친 집착의 습관. 이미 지나간 손실을 붙잡고 끝까지 되찾으려는 마음. 떨어진 주식을 끝까지 들고 있거나 실패한 사업을 포기하지 못하거나 소원해진 인간관계를 억지로 붙들려 하거나, 이런 집착들이 더 큰 손실을 부릅니다. 이제 곧 오를 거야.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번만 더 투자하면,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더 깊은 늪으로 빠뜨립니다. 주식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0,000원짜리 주식이 8,000원으로 떨어졌을 때 원금만 회복하면 바로 팔겠다고 다짐하며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식이 5,000원, 3,000원으로 계속 떨어진다면 결국 더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자가 계속 나는 사업을 투자한 돈이 아까워서 계속 유지하다 보면 그 아까운 돈이 더 많이 사라집니다. 때로는 포기하는 것이 더 큰 용기이고,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손절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 과감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잃은 것에 매달려서 남은 것까지 잃지 않도록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생의 황혼에서는 붙잡는 것보다 놓아주는 기술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과거에 집착하기보다는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는 것이 더 건전한 태도입니다. 일곱 번째, 혼자서만 결정하는 습관.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져가고 내 경험과 판단이 옳다고 믿게 됩니다. 내가 평생 살아온 경험이 있는데 젊은 놈들이 뭘 안다고, 내 돈 내가 어떻게 쓰든,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하지만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재정의 세계 또한 복잡해져만 갑니다. 요즘의 금융상품들은 예전과 다릅니다. 새로운 법규도 많고 세금 제도도 자주 바뀝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큰돈이 들어가는 중요한 결정들은 혼자서 내리기보다는 신뢰할 만한 사람들과 상의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과 상의하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비용을 들여서라도 정확한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객관적인 시각과 조언이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이나 각종 사기가 판을 치는 요즘, 혼자서 판단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과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이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고, 경험이 많다고 해서 항상 옳은 것도 아닙니다. 여덟 번째, 사기와 유혹에 흔들리는 습관. 친구가 하고 있어요. 지인이 추천했어요. 이번 기회만 놓치면 다시는 없을 거예요. 이런 말들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쉽게 믿는 순수한 마음이 때로는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아무리 좋은 기회라고 해도 철저한 검증 없이는 단 한 푼도 움직이지 않는 것, 이것이 평생의 재산을 지키는 원칙입니다. 세상에는 선량한 노인들의 순수함을 노리는 나쁜 사람들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홉 번째, 부동산에 대한 맹신.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다. 땅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부동산만큼 확실한 투자는 없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 채의 집을 사거나 땅을 사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대에는 실제로 부동산 값이 계속 올랐습니다. 집을 산 사람들이 큰 돈을 벌었고, 땅을 사둔 사람들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집은 남아돕니다. 모든 지역에 부동산 값이 계속 오를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부동산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으면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듭니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세금만 해도 상당한 금액입니다. 빈 집이 있으면 관리비도 들고, 전세 놓은 집이 있으면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고, 월세 놓은 집이 있으면 공실의 위험도 있습니다. 집이 노후되면 수리비도 들고, 팔려고 할 때는 중개 수수료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도 투자의 한 종류일 뿐 절대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세금과 관리비, 공실의 위험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재산을 갉아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실제로 살 집 한 채,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분수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안전한 노후를 위한 현명한 길입니다. 부동산의 모든 재산을 몰빵하기보다는 적당히 분산 투자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열 번째, 늦은 나이에 무리한 사업. 젊을 때는 모험과 도전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시간이 있어서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모험보다는 안정이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자. 이번이야말로 대박날 것 같은데, 남은 인생 편하게 살려면, 이런 생각으로 큰 돈을 들여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사업이라는 것은 젊은 사람들도 성공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체력도 떨어지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도 어려운 나이에 사업에 뛰어드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더구나 요즘 시대는 디지털 시대입니다.
온라인 마케팅, SNS, 홍보, 전자상거래, 이런 것들을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재기할 기회도 시간도 없습니다. 큰 돈을 잃을 수 있는 사업은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보다는 가진 것을 지키는데 집중해야 할 시간입니다. 소규모 부업 정도는 괜찮을 수 있지만 큰 자본이 들어가는 사업은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노년의 지혜는 무언가를 새롭게 얻는 데 있지 않고 소중한 것들을 잃지 않는 데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입과 안전한 재산 관리, 그것이 노년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노년의 재산을 잃게 만드는 10가지 위험한 습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무분별한 자녀 지원, 작은 돈을 가볍게 여기는 것, 투자에 대한 맹신, 체면을 위한 지출, 건강관리 소홀, 지나친 집착, 혼자서만 내리는 결정, 사기와 유혹에 흔들리는 것, 부동산에 대한 맹신, 그리고 무리한 사업. 이 10가지만 조심한다면 우리의 노후는 훨씬 더 안전하고 평온해질 것입니다. 평생을 살아오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돈을 버는 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지 않는 방법을 아는 것이 더욱 소중하다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는 많이 벌기 위해 뛰었지만 이제는 잘 지키기 위해 조심스럽게 걸어가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모은 이 소중한 재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땀과 눈물, 희망과 꿈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의 미래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신중하고 더욱 지혜롭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많은 것을 포기하는 일이지만 동시에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건강한 몸, 평온한 마음, 그리고 적당한 경제적 여유. 이 3가지만 있다면 우리의 노년은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지혜의 씨앗이 되어 평안하고 안전한 노후를 가꾸는 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느낌 한 조각입니다. 노년의 돈을 잃는 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평생 모은 자산이 단 몇 년 만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한번 무너지면 다시 일어설 기회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년에 반드시 피해야 할 돈을 잃는 10가지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작은 습관 하나가 노후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10가지만 피한다면 안전하고 단단한 노후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녀에게 무분별하게 돈을 주는 습관.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그보다 더 순수하고 깊은 감정이 있을까요? 평생을 자녀를 위해 살아온 우리, 그들의 어려움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사업에 실패했다고 하면 우리 주머니를 털고, 빚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보증을 섭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는 것은 때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80까지 살며 모은 이 소중한 돈이 자녀의 한 번의 실패로 모두 사라져버린다면, 자녀의 실패가 곧 나의 파산으로 이어지는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선을 그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도움을 받은 자녀가 스스로 해결할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점입니다. 부모가 항상 뒤에서 받쳐주니까 진정한 책임감을 기를 수 없게 됩니다. 도움을 주되 그 도움이 자립을 방해하지 않도록 지원하되 그 지원이 의존을 키우지 않도록 그런 지혜로운 사랑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최선의 선물은 평생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갈 힘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노후 안정도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작은 돈을 가볍게 여기는 습관. 큰 돈 앞에서는 신중해지면서도 작은 돈은 무심코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마다 습관처럼 사는 편의점 커피 한 잔, 한 달에 10,000원씩 나가는 사용하지도 않는 구독 서비스들,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불필요한 보험료들, 택시비, 배달음식비, 작은 선물비들, 이것쯤이야 하며 가볍게 생각하지만 계산해보면 놀라게 됩니다. 하루에 3,000원이면 한 달에 9만 원, 1년이면 100만 원이 넘습니다. 이런 항목이 10개만 있어도 연간 1,000만 원이 사라집니다. 젊을 때는 벌어서 메울 수 있었지만 노년에는 그럴 수 없습니다. 노년의 시간은 작은 돈들이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한 푼, 두 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매달 빠져나가는 작은 금액들을 모아서 정기예금에 넣어둔다면 몇 년 후에는 큰 목돈이 됩니다. 물이 떨어져도 바위를 뚫듯이 작은 지출들도 계속되면 우리의 재산에 큰 구멍을 낼 수 있습니다. 가계부를 써보십시오. 어디로 돈이 새어나가는지 한눈에 보일 것입니다. 세 번째, 투자에 대한 맹신. 이것만은 무조건 옳습니다. 절대 손해볼 일이 없어요. 지금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런 달콤한 말들에 귀가 솔깃해지는 순간 우리의 자산은 위험에 빠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마지막 기회라는 말에 약해지기 쉽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한 번만 더 크게 벌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 말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특히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상품에는 반드시 그만큼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원금 보장에 월 10% 수익률? 그런 상품이 정말 있다면 은행에서 왜 23% 이자를 줄까요? 복잡한 금융상품의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위험 신호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는 절대 손대지 않는 것. 이것이 평생을 살아온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투자는 여유 자금으로만, 잃어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돈으로만 해야 합니다. 욕심이 생기는 순간 냉정함을 잃게 되고 냉정함을 잃는 순간 소중한 것들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노년에는 수익률보다 안전성이 더 중요합니다. 네 번째, 체면 때문에 지출하는 습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각종 경조사에서 체면을 지키려는 마음으로 지갑을 여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남들이 뭐라고 할까? 체면이 있는데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축하하고 위로하는 마음은 소중하지만 그 마음을 돈의 액수로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창회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옷을 입고 비싼 식당에서 술 한 잔 더 사고 선후배들에게 용돈이라며 돈을 건네는 일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체면을 위해 쓴 돈을 누가 책임져 줄까요?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쓰는 돈들은 결국 우리 자신만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나의 경제적 상황을 이해해 줄 것이고, 진정한 관계라면 돈의 많고 적음으로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품격은 많이 쓰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분수를 아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허영보다는 실속을, 겉모습보다는 내실을 챙기는 것이 진정한 노년의 지혜입니다. 다섯 번째, 건강을 소홀히 하는 습관. 건강을 잃으면 돈도 함께 빠져나갑니다. 병원비만큼 예측하기 어렵고 통제하기 힘든 지출이 또 있을까요? 젊을 때는 몸이 아파도 참고 넘어갔습니다. 이 정도야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쌓인 피로와 무리가 큰 병으로 돌아옵니다. 정기검진을 미루고 운동을 게을리하고 잘못된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고 사는 것, 이것들이 결국 큰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당뇨가 생기면 평생 관리비가 들고, 고혈압이 있으면 매달 약값이 나가고, 관절이 나빠지면 치료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더 심각한 병에 걸리면 수술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순식간에 수천만 원이 사라집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정기검진을 받고 꾸준히 운동하며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 이것들은 돈이 드는 일이 아니라 돈을 지켜주는 일입니다. 하루 30분 산책하기, 금연과 금주,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수면, 이런 것들이 가장 확실한 재테크입니다. 건강한 몸은 그 자체로 최고의 자산이고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젊을 때 건강을 돈으로 바꾸고 늙어서 돈으로 건강을 사려 하지만 때로는 돈으로도 건강을 살 수 없는 순간들이 옵니다. 6번째, 지나친 집착의 습관. 이미 지나간 손실을 붙잡고 끝까지 되찾으려는 마음. 떨어진 주식을 끝까지 들고 있거나 실패한 사업을 포기하지 못하거나 소원해진 인간관계를 억지로 붙들려 하거나 이런 집착들이 더 큰 손실을 부릅니다. 이제 곧 오를 거야.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번만 더 투자하면,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더 깊은 늪으로 빠뜨립니다. 주식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0,000원짜리 주식이 8,000원으로 떨어졌을 때 원금만 회복하면 바로 팔겠다고 다짐하며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식이 5,000원, 3,000원으로 계속 떨어진다면 결국 더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자가 계속 나는 사업을 투자한 돈이 아까워서 계속 유지하다 보면 그 아까운 돈이 더 많이 사라집니다. 때로는 포기하는 것이 더 큰 용기이고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손절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 과감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잃은 것에 매달려서 남은 것까지 잃지 않도록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생의 황혼에서는 붙잡는 것보다 놓아주는 기술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과거에 집착하기보다는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는 것이 더 건전한 태도입니다. 7번째, 혼자서만 결정하는 습관.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져가고 내 경험과 판단이 옳다고 믿게 됩니다. 내가 평생 살아온 경험이 있는데 젊은 놈들이 뭘 안다고, 내 돈 내가 어떻게 쓰든,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하지만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재정의 세계 또한 복잡해져만 갑니다. 요즘의 금융상품들은 예전과 다릅니다. 새로운 법규도 많고 세금 제도도 자주 바뀝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큰돈이 들어가는 중요한 결정들은 혼자서 내리기보다는 신뢰할 만한 사람들과 상의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과 상의하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비용을 들여서라도 정확한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객관적인 시각과 조언이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이나 각종 사기가 판을 치는 요즘, 혼자서 판단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과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이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고, 경험이 많다고 해서 항상 옳은 것도 아닙니다. 8번째, 사기와 유혹에 흔들리는 습관. 친구가 하고 있어요. 지인이 추천했어요. 이번 기회만 놓치면 다시는 없을 거예요. 이런 말들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쉽게 믿는 순수한 마음이 때로는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아무리 좋은 기회라고 해도 철저한 검증 없이는 단 한 푼도 움직이지 않는 것.
이것이 평생의 재산을 지키는 원칙입니다. 세상에는 선량한 노인들의 순수함을 노리는 나쁜 사람들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9번째, 부동산에 대한 맹신.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다. 땅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부동산만큼 확실한 투자는 없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 채의 집을 사거나 땅을 사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대에는 실제로 부동산 값이 계속 올랐습니다. 집을 산 사람들이 큰 돈을 벌었고 땅을 사둔 사람들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집은 남아돕니다. 모든 지역에 부동산 값이 계속 오를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부동산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으면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듭니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세금만 해도 상당한 금액입니다. 빈 집이 있으면 관리비도 들고 전세 놓은 집이 있으면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고 월세 놓은 집이 있으면 공실의 위험도 있습니다. 집이 노후되면 수리비도 들고 팔려고 할 때는 중개수수료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도 투자의 한 종류일 뿐 절대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세금과 관리비, 공실의 위험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재산을 갉아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실제로 살 집 한 채,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분수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안전한 노후를 위한 현명한 길입니다. 부동산의 모든 재산을 몰빵하기보다는 적당히 분산 투자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10번째, 늦은 나이에 무리한 사업. 젊을 때는 모험과 도전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시간이 있어서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모험보다는 안정이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자. 이번이야말로 대박날 것 같은데 남은 인생 편하게 살려면 이런 생각으로 큰 돈을 들여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사업이라는 것은 젊은 사람들도 성공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체력도 떨어지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도 어려운 나이에 사업에 뛰어드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더구나 요즘 시대는 디지털 시대입니다. 온라인 마케팅, SNS, 홍보, 전자상거래, 이런 것들을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재개할 기회도 시간도 없습니다. 큰 돈을 잃을 수 있는 사업은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보다는 가진 것을 지키는데 집중해야 할 시간입니다. 소규모 부업 정도는 괜찮을 수 있지만 큰 자본이 들어가는 사업은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노년의 지혜는 무언가를 새롭게 얻는 데 있지 않고 소중한 것들을 잃지 않는 데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입과 안전한 재산 관리, 그것이 노년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노년의 재산을 잃게 만드는 10가지 위험한 습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무분별한 자녀 지원, 작은 돈을 가볍게 여기는 것, 투자에 대한 맹신, 체면을 위한 지출, 건강관리 소홀, 지나친 집착, 혼자서만 내리는 결정, 사기와 유혹에 흔들리는 것, 부동산에 대한 맹신, 그리고 무리한 사업. 이 10가지만 조심한다면 우리의 노후는 훨씬 더 안전하고 평온해질 것입니다. 평생을 살아오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돈을 버는 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지 않는 방법을 아는 것이 더욱 소중하다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는 많이 벌기 위해 뛰었지만 이제는 잘 지키기 위해 조심스럽게 걸어가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모은 이 소중한 재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땀과 눈물, 희망과 꿈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의 미래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신중하고
더욱 지혜롭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많은 것을 포기하는 일이지만 동시에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건강한 몸, 평온한 마음, 그리고 적당한 경제적 여유. 이 세 가지만 있다면 우리의 노년은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지혜의 씨앗이 되어 평안하고 안전한 노후를 가꾸는 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